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츠오 원정을 떠났습니다. 지난 리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죠. 뮌헨은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3백을 쓴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적인 폭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키미히까지 선발 출전하며 고레츠카와 든든한 투볼란치를 형성했습니다. 라치오는 4-3-3 기반의 선발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주장 임모빌레가 공격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루이스 알베르토가 중원을 확 잡아주며 플레이합니다. 아스날에서 뛰었던 기행두지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뮌헨은 키미히를 중심으로 한 큰 반대 전환을 노리거나 케인이 내려오면서 그 공간을 밀러가 침투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밀러의 천재적인 위치 선정이 라치오를 괴롭힐 수 있었죠. 뮌헨의 후방 빌드업은 아스날이나 맨시티처럼 센터백 쪽에 변형을 줘서 빌드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래식하게 김민재와 우파가 조금 넓게 벌려서고 키미히가 내려와서 공격의 방향을 정하죠. 게다가 오늘은 어느 정도 역습을 대비하기 위해 게이루와 마즈라위의 풀백도 많이 올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공격수들이 얼마나 교대로 내려와서 공을 잘 받아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점점 라인을 높여가며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뮌헨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방 압박의 문제는 상대가 풀어나오면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4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하지만 효과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으면서 카탈디가 쓱 옆으로 빠져나오며 기행두지의 공을 받아줍니다. 카탈디가 루이스 알베르토에게 연결해주며 김민재와 우파를 보호해줄 선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 앞 공간이 열리고 알베르토는 바로 중거리 슛을 해봅니다. 알베르토가 중거리 슛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오면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최대한 줄여야 했던 뮌헨입니다. 그리고 뮌헨은 사실 공격 쪽에는 이렇다 할 눈에 띄는 부분 전술이 없었습니다. 줄 곳 없으면 뒤에, 줄 곳 없으면 옆에 줍니다. 하지만 그저 소유권만 유지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뮌헨은 보통 서로 역습을 반복할 때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높은 수비 퀄리티로 막고 역습 시 높은 퀄리티의 공격진으로 찍어 누르면서 득점할 때가 많은데 오늘 경기는 공수 전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런 흐름은 뮌헨이 선호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전반 40분쯤 뮌헨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두 줄 수비에는 그 사이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는 게 유효하죠. 우파메카노, 사네, 고레츠카, 밀러 순으로 빠른 다이렉트 패스가 연속됩니다. 공이 계속 움직이니 라치오 선수들이 어디 붙을지 판단을 쉽게 못 내리죠. 밀러의 공을 받은 고레츠카가 무시알라에게 내주고 무시알라가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 보지만 하늘 높이 뜨면서 뮌헨의 기회는 날아갑니다. 비록 유효 슈팅은 되지 않았지만 두 줄 사이 공간에 대한 힌트를 얻은 뮌헨입니다. 전반은 0-0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른쪽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양팀 다 기대 득점값도 매우 낮고 유효 슈팅 통틀어 1개에 코너킥도 1개씩, 오프사이드도 거의 없고 카드도 아예 없는 클린한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전반전에 무리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뮌헨도 아까 무시할라의 슈팅 말고는 쉽게 공격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뮌헨이 후반 초반에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사실 엄청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이었는데 우파가 김민재에게 받은 공을 위로 빨리 넘겨주지 못하면서 알베르토에게 공을 뺏깁니다. 그때 우파메카노는 뺏긴 공을 바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알베르토를 압박하러 멀리까지 나갑니다. 김민재가 우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운데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삭센 쪽 공간이 크게 비게 됩니다. 이때 우파는 알베르토를 절대 돌아서게 하면 안 됐는데 알베르토가 오히려 우파의 힘을 이용해서 공을 지켜내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로 알베르토가 그 빈 공간으로 뛰는 이삭센 쪽으로 툭 찍어서 공을 넣어줍니다. 김민재가 날아차기로 이 공을 끊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뒤에 게이루가 잘 따라오긴 했지만 게이루가 건드릴 수 없는 공간 쪽으로 잘 터치해놓는 이삭센입니다. 여기서 노이어가 각을 아주 잘 좁혀서 기가 막힌 세이브를 성공시킵니다. 이게 바로 비싼 키퍼를 사는 이유입니다. 실수로부터 나오는 상대의 공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후반 들어서 뮌헨의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즈라위가 이전부터 다른 데에 줄 타이밍이 많았는데 굳이 이 가까운 거리까지 끌고 와서 키미히에게 줍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주면 키미히 입장에선 할 게 없습니다. 리턴도 못 주고 그렇다고 드리블하기도 애매합니다. 바로 뺏기진 않았지만 소유권을 잃는 뮌헨입니다. 지금 장면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케인이 원래는 여기서 무시할라 주는 걸 어려워하는 선수가 아닌데 패스미스를 해버립니다. 레버쿠젠전을 비롯해서 오늘 경기까지 선수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파메카노가 이삭센의 발목 쪽을 밟으면서 PK를 허용합니다. 게다가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되면서 우파메카노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합니다. 여기서 임모빌레가 오른쪽 아래로 깔끔하게 깔아차면서 1대0을 만듭니다. 오늘 공격 작업, 빌드업 작업이 잘 안된 뮌헨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인 실점입니다. 그래서 뮌헨은 고레츠카를 빼고 더리우트를
알베르토를 투입하면서 일단은 포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키미히를 원볼란치로 만들면서 어떻게든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미네는 더리우트와 김민재 두 명만 뒤에 남겨두고 나머지 선수는 모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키미히가 볼 배급을 해주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무시할라가 내려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방 쪽에 숫자 하나가 줄어들겠죠. 11명일 때도 뚫기 힘들었는데 10명이니까 더 뚫기 힘들어집니다. 미네는 마티스텔과 추포모팅을 투입하면서 공격적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추가 시간까지 이렇다 할 장면 없이 왔고 미넨도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이때 김민재가 뒤로 내려가면서 계속 뒤, 좌우를 살피며 침투하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미리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한 김민재는 낫자리가 킹 모션을 취하려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 멈추고 상대의 공을 커트합니다. 이러한 예측력이 참 좋은 김민재입니다. 어쨌든 미네는 이런 위기를 넘겼지만 점수는 따라잡지 못하고 1대 0으로 라치오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투엘은 키미히라는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위주로 공격의 방향을 설정하며 게임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공을 받는 사네와 케인, 무시할라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게다가 양쪽 높은 전진을 보여줬던 풀백들을 이용한 장면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풀릴 때 가져갈 변화 카드도 적었고 부분 전술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라치오는 알베르토와 임모빌레를 바탕으로 한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임했습니다. 결과는 무실점으로 승리였죠. 물론 원정에서 진 건 뼈아프지만 미넨에겐 아직 2차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2차전까지 유지되면 8강 진출이 어려워 보이므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